교양 있는 말은 어려운 단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표현을 쓰지 않느냐에서 그 사람의 품위가 드러납니다. 같은 생각을 말해도 어떤 표현은 대화를 열고 또 어떤 표현은 시작부터 벽을 만듭니다. 오늘은 교양 있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피하는 표현들을 예시와 함께 어떻게 바꿔서 말하면 좋은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1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 표현은 대화에서 가장 먼저 방어와 대립을 불러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 표현은 상대의 말을 단번에 부정해서 듣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거고요. 내용 이전에 감정이 먼저 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고요. 상황이 좀 달라요. 네, 이걸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한 가지 관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핵심 포인트. 부정부터 하지 말고 관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2탄. 솔직히 말하면요. 솔직히 말하면요? 흔히 쓰지 않나요? 네, 이 말은 의외의 교양 있는 사람이 가장 조심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앞에 했던 말들은 솔직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나요? 네, 뒤에 나올 말을 공격으로 예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서 부정적인 느낌이 더해집니다. 이 말을 우린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좀 별로예요. 네, 이 표현을 이제는 이렇게 좀 바꿔보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요. 제 경험에서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솔직함은 강조하지 않아도 톤과 태도로 충분히 전달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3탄. 제가 봤을 땐 틀렸어요. 제가 봤을 땐 틀렸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 표현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상대의 판단력을 부정하고 대화를 토론이 아니라 판정의 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사용했던 그건 제가 봤을 땐 틀렸어요를 이렇게 좀 바꿔봐요.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정답을 말하려 하지 말고 해석을 나누는 태도로 바꾸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4탄.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말을 사용한 적 없을까요?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다수를 방패로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의 문제점은 책임 회피성 언어이고 상대를 고립시키는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표현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제 주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다들 대신에 나의 경험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5탄.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건 상식이에요. 네, 이 표현은 상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대신 부끄럽게 만듭니다. 상식이라면서요. 자,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상대를 무식하게 느끼게 하고요. 대화를 즉시 닫아버리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으로 던져 놓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기준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정리하자면 상식은 설명으로 나누는 것이지 판정으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을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표현을 걸러내는 사람입니다. 같은 생각도 표현 하나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교양은 말을 잘 꾸미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표현을 하나씩 빼는 과정입니다. 오늘 소개한 표현들 중에 단 한 가지만 줄여도 대화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말은 습관이고 교양은 그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교양 있는 말은 어려운 단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표현을 쓰지 않느냐에서 그 사람의 품위가 드러납니다. 같은 생각을 말해도 어떤 표현은 대화를 열고 또 어떤 표현은 시작부터 벽을 만듭니다. 오늘은 교양 있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피하는 표현들을 예시와 함께 어떻게 바꿔서 말하면 좋은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1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 표현은 대화에서 가장 먼저 방어와 대립을 불러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 표현은 상대의 말을 단번에 부정해서 듣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거고요. 내용 이전에 감정이 먼저 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고요. 상황이 좀 달라요. 네, 이걸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한 가지 관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핵심 포인트. 부정부터 하지 말고 관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2탄. 솔직히 말하면요. 솔직히 말하면요? 흔히 쓰지 않나요? 네, 이 말은 의외의 교양 있는 사람이 가장 조심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앞에 했던 말들은 솔직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나요? 네, 뒤에 나올 말을 공격으로 예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서 부정적인 느낌이 더해집니다. 이 말을 우린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좀 별로예요. 네, 이 표현을 이제는 이렇게 좀 바꿔보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요. 제 경험에서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솔직함은 강조하지 않아도 톤과 태도로 충분히 전달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3탄. 제가 봤을 땐 틀렸어요. 제가 봤을 땐 틀렸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 표현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상대의 판단력을 부정하고 대화를 토론이 아니라 판정의 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사용했던 그건 제가 봤을 땐 틀렸어요를 이렇게 좀 바꿔봐요.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정답을 말하려 하지 말고 해석을 나누는 태도로 바꾸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4탄.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말을 사용한 적 없을까요?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다수를 방패로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의 문제점은
책임 회피성 언어이고 상대를 고립시키는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표현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제 주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다들 대신에 나의 경험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5탄.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건 상식이에요. 네, 이 표현은 상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대신 부끄럽게 만듭니다. 상식이라면서요. 자,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상대를 무식하게 느끼게 하고요. 대화를 즉시 닫아버리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으로 던져 놓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기준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정리하자면 상식은 설명으로 나누는 것이지 판정으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을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표현을 걸러내는 사람입니다. 같은 생각도 표현 하나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교양은 말을 잘 꾸미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표현을 하나씩 빼는 과정입니다. 오늘 소개한 표현들 중에 단 한 가지만 줄여도 대화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말은 습관이고 교양은 그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교양 있는 말은 어려운 단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표현을 쓰지 않느냐에서 그 사람의 품위가 드러납니다. 같은 생각을 말해도 어떤 표현은 대화를 열고 또 어떤 표현은 시작부터 벽을 만듭니다. 오늘은 교양 있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피하는 표현들을 예시와 함께 어떻게 바꿔서 말하면 좋은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1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 표현은 대화에서 가장 먼저 방어와 대립을 불러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 표현은 상대의 말을 단번에 부정해서 듣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거고요. 내용 이전에 감정이 먼저 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고요. 상황이 좀 달라요. 네, 이걸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한 가지 관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핵심 포인트. 부정부터 하지 말고 관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2탄. 솔직히 말하면요. 솔직히 말하면요? 흔히 쓰지 않나요? 네, 이 말은 의외의 교양 있는 사람이 가장 조심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앞에 했던 말들은 솔직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나요? 네, 뒤에 나올 말을 공격으로 예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서 부정적인 느낌이 더해집니다. 이 말을 우린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좀 별로예요. 네, 이 표현을 이제는 이렇게 좀 바꿔보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요. 제 경험에서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솔직함은 강조하지 않아도 톤과 태도로 충분히 전달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3탄. 제가 봤을 땐 틀렸어요. 제가 봤을 땐 틀렸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 표현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상대의 판단력을 부정하고 대화를 토론이 아니라 판정의 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사용했던 그건 제가 봤을 땐 틀렸어요를 이렇게 좀 바꿔봐요.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정답을 말하려 하지 말고 해석을 나누는 태도로 바꾸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4탄.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말을 사용한 적 없을까요?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다수를 방패로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의 문제점은 책임 회피성 언어이고 상대를 고립시키는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표현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제 주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다들 대신에 나의 경험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5탄.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건 상식이에요. 네, 이 표현은 상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대신 부끄럽게 만듭니다. 상식이라면서요. 자,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상대를 무식하게 느끼게 하고요. 대화를 즉시 닫아버리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으로 던져 놓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기준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정리하자면 상식은 설명으로 나누는 것이지 판정으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을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표현을 걸러내는 사람입니다. 같은 생각도 표현 하나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교양은 말을 잘 꾸미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표현을 하나씩 빼는 과정입니다. 오늘 소개한 표현들 중에 단 한 가지만 줄여도 대화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말은 습관이고 교양은 그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교양 있는 말은 어려운 단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표현을 쓰지 않느냐에서 그 사람의 품위가 드러납니다. 같은 생각을 말해도 어떤 표현은 대화를 열고 또 어떤 표현은 시작부터 벽을 만듭니다. 오늘은 교양 있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피하는 표현들을 예시와 함께 어떻게 바꿔서 말하면 좋은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1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 표현은 대화에서 가장 먼저 방어와 대립을 불러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 표현은 상대의 말을 단번에 부정해서 듣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거고요. 내용 이전에 감정이 먼저 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고요. 상황이 좀 달라요. 네, 이걸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한 가지 관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핵심 포인트. 부정부터 하지 말고 관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2탄. 솔직히 말하면요. 솔직히 말하면요? 흔히 쓰지 않나요? 네, 이 말은
의외의 교양 있는 사람이 가장 조심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앞에 했던 말들은 솔직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나요? 네, 뒤에 나올 말을 공격으로 예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서 부정적인 느낌이 더해집니다. 이 말을 우린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좀 별로예요. 네, 이 표현을 이제는 이렇게 좀 바꿔보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요, 제 경험에서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솔직함은 강조하지 않아도 톤과 태도로 충분히 전달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3탄. 제가 봤을 땐 틀렸어요. 제가 봤을 땐 틀렸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 표현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상대의 판단력을 부정하고 대화를 토론이 아니라 판정의 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사용했던 그건 제가 봤을 땐 틀렸어요를 이렇게 좀 바꿔봐요.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정답을 말하려 하지 말고 해석을 나누는 태도로 바꾸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4탄.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말을 사용한 적 없을까요?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다수를 방패로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의 문제점은 책임 회피성 언어이고 상대를 고립시키는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표현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제 주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다들 대신에 나의 경험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교양인이 쓰지 않는 말 5탄.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건 상식이에요. 네, 이 표현은 상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대신 부끄럽게 만듭니다. 상식이라면서요. 자,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상대를 무식하게 느끼게 하고요. 대화를 즉시 닫아버리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으로 던져 놓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기준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정리하자면 상식은 설명으로 나누는 것이지 판정으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말을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표현을 걸러내는 사람입니다. 같은 생각도 표현 하나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교양은 말을 잘 꾸미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표현을 하나씩 빼는 과정입니다. 오늘 소개한 표현들 중에 단 한 가지만 줄여도 대화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말은 습관이고 교양은 그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